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미국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한 가운데요. 다우지수는 1978년 이후 9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은 FOMC 정례 회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달에도 0.25포인트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가 지배적이죠. 관심사는 연준의 경제 전망 업데이트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 정책 성명의 문구 변화에 집중돼 있는 중입니다. 특히 새로 수정된 경제 전망에서 내년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요. 점도표가 기존보다 적은 횟수의 기준금리 인하를 가리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위원들은 최근 추가 금리 인하의 신중론을 강조하면서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불리는 닉 티밀하우스 기자는 연준이 내년 기준금리 인하 횟수를 기존 4차례보다 한두 차례 줄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것이 이번 증시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EV 섹터주는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했는데요. 리비아는 마이너스 4.17%, 테슬라는 플러스 3.64%, 루시드는 플러스 1.1% 상승하면서 2.76불로 정규장을 마쳤고요. 애프터장에서는 보합으로 끝이 나네요. 일본봉은 큰 변동성을 보여주었죠. 장중 4%까지도 상승을 하는 듯 싶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이너스권도 보여주었었습니다. 기회만 되면 어떻게든 주가를 누르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오더플로우는 라지 스케일에서 매수가 약간 더 많았지만 미디움에서는 큰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미디움에서 그동안 상승분에 대한 차익 매물 등이 나오고 있는 듯 합니다. 상승하는 동안 거래량이 동반 상승하면서 매수세 유입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2.85 부근이 단기적인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85불 돌파 후 3불대 안착 가능성이 있는데요. FOMC 회의 여파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3불대 안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5불 부근이 새로운 지지선이 될 수가 있겠고요. 만약 부정적 의견이 나온다면 2.5불로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85불, 이것이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싱턴주 프랜차이즈법 관련해서 판결 요약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루시드 그룹은 워싱턴주 면허부에 신규 자동차 딜러 면허를 신청했지만 이를 거부했고요. 판단 근거는 제조사의 계열사가 딜러로서 활동하면 독립 딜러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고 합니다. 법적 쟁점은 프랜차이즈법이 제조사와 독립 딜러 간의 관계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는요, 프랜차이즈법 적용 범위에서 제조사의 계열사가 딜러 역할을 하고 그 계열사가 제조사의 통제 하에 있을 경우 이는 제조사와 독립 딜러 간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제조사의 직접적 활동뿐만 아니라 계열사도 동일하게 규제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프랜차이즈법이 독립 딜러들과 제조사 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했네요.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워싱턴주 프랜차이즈법이 제조사뿐만 아니라 제조사의 계열사까지 포괄적으로 규제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인데요. 기업들은 자회사가 독립 딜러와 경쟁할 가능성이 있는지 법적 리스크를 검토해야 하며 이를 간과할 경우 면허 신청이 거부되거나 추가적인 법적 분쟁에 직면할 수 있다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 판결이 루시드 측에 미칠 영향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업 운영 및 딜러 구조 조정 중에서 판결로 인해 제조사의 딜러 역할을 하는 것이 제한되므로 워싱턴주에서 직영 판매 방식으로 차량을 유통하려는 루시드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대안책도 있습니다. 독립 딜러 네트워크를 확장을 하거나 기존 딜러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변경해야 할 가능성이 높고요. 제조사가 직접 판매 혹은 계열사를 통한 판매를 할 수가 없다면 기존 독립 딜러들과의 경쟁에서 더 많은 중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마진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다른 주로의 확산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데요. 워싱턴주 판결은 다른 주의 규제 기관 및 법원의 선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해석을 내리게 된다면 루시드가 직영 판매 모델을 채택하려는 계획에 전반적으로 제약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와 같은 직영 판매 전략을 기반으로 한 전기차 제조사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시드 측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워싱턴주뿐만 아니라 다른 주의 법적 리스크도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루시드 그룹의 단기적인 도전 과제를 제시했지만 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독립 딜러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강화한다면요, 더욱 광범위한 고객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유통망 다각화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의 혁신과 소비자 중심의 유통 전략을 병행함으로써 루시드는 전기차 시장에서 더욱더 견고한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요. 고객과의 신뢰를 유지한다면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결국 도전을 기회로 삼아 한 단계 도약하는 루시드의 행보를 기대해도 좋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